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죠. 장 초반에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서 1% 정도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하락해서 플러스 1%대의 다우와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1%대에서 마감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요즘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긴축 기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 연준 의원들이 전부 긴축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FOMC 회의가 3번 있는데 9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3번 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로레타 메스터라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를 넘는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를 하려면 1.75 이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하고도 빅 스텝을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리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는 그 분위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 관계자들은 계속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었죠. 그 제기한 것이 6월달, 8월달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고, 그때 그 올린 거에 대한 부분에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오해로 비롯돼서 오른 거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연준이 결국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건데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된 거다, 뭐 그 얘기겠죠.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전달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비농업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31만 5천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네요. 예상은 31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폭 줄었죠. 그러니까 대체로 뭐 예상 부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전월에 52만 8천 명이었으니까 전월에 비해서는 21만 명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둔화됐구나,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실업률도 3.7%가 나는데 이 전에는 3.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도 실업률도 전부 다 좀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오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이렇게 모락모락 나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연준이 이번에 완전히 그거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에 초점 맞췄다는 걸 확인시켰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는 안 될 거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고용지표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 나빠도 소용없다. 시장에 영향 안 미친다.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장 초반에 주가 오르니까 저도 뭐지 했는데 결국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이 얼마 전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어요. 8월 CPI를 발표했는데 9.1이 나왔죠. 전월 8.9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유로존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게 되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점점 가파르게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유로존이나 미국이 경제로는 1, 2위를 다루고 있잖아요.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긴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시장의 유동성은 빠르게 메말라간다는 생각한다면 유로존의 자이언트 스텝이 무시 못할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1.3% 하락을 했고요. 다우도 1.1%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1%까지 올랐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밀려서 1.5%까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려운 자리라고 아마 말씀드렸죠. 일단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물론 여기서 바운드를 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는 경우도 있지만
좁아야 결국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아마 더 내릴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 캔들이 양원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스닥도 똑같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하락 이격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전히 전략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뭐 장초가 시작한다면 전과 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베어마켓은 종료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고 원래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베어마켓 열릴 때 미국 같은 경우는 17.4% 정도 올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한다고 해서 본 게임을 시작한다고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도 정확히 17.4% 올리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 얘기 안 할 수 없죠. 계속 이거 하던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달러가 1362원에 아마 마감을 한 걸로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1400원 초읽기가 된 게 아니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봐도 1400원은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가지 않겠냐가 뭐 정설이라고 봅니다. 1400원. 문제는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거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오늘도 아마 시장 싸움이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월봉상으로는 일단 요 캔들을 돌파를 했어요. 이 캔들의 윗꼬리 부분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그 무료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거는 그 곧잘 만들 시그널이 아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윗꼬리가 생기는 위치가 있고 또 월봉에서는 또 그게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월봉이 완성되는 그 어떤 쌍대나 외대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달러 같은 경우는 지난번 1362원을 올랐어요. 근데 이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돌파하고서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아마도 이번 달에 원달러가 상당히 강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외환보유고 문제죠.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가 지금 시장에 계속 그 정보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심리적인 게임이라는 거죠. 제가 말한 외환보가 적어서 문제다 이게 아니라 심리적인 게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비록 지금 금리가 동률이잖아요. 동률인데 이제 9월 21일인가 아마 FMC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금리 인상 0.75로 해버리면 우리하고 0.75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전 어떤 환율이 나가는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전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가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을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9월달 환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벌 코스피 2400 이탈 테스트 가능성을 한번 보자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지난주에 2409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해외 선물이요 플러스 1에 가까웠어요. 네, 1에 가까운 정도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아니라요 0.5%인가 0.6%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1%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국내장에 얼마나 반영하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2400이 만만치 않은 자리, 지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는 특히 외국인들의 그 현물의 움직임 이거 잊지 마셔야 된다. 환율이 이제 분명히 9월달에 역전이 상당히 벌어질 거에 대한 환율의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